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고환율, 고금리보다 무서운 건 땡땡땡. 삼성전자 기술적 지지선은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땡땡땡 때문에.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제가 79,000원 얘기했는데 오늘 79,000원까지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게 한 61.8%, 50%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의 뉴스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셀코리아 하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엄청 판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외국인이 안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안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이 뉴스들이 보면 좀 너무 호들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움직임이 이상하긴 합니다. 안전자산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안전자산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요동치면서 굉장히 겁을 주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저희 그 달러 많거든요. 큰일 아닙니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최고조도에 달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조에 달하면 이제 거의 하락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무서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겁니다. 코스피 폭등한 뒤에 금투세 무조건 도입된다. 예, 금투세는 무조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금투세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건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원래 미, 독, 영일 등 금융 선진국만 도입합니다. 우리는 아직 선진 증시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신흥국이에요. 후진국 바로 이 신흥 증시인데 거기서 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게 또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대만하고 일본하고 89년도에 금투세 도입했어요. 여기에요, 여기. 대만 증시인데 89년도. 조금 있다가 그냥 증시가 거의 이거 반토막도 아니고 사실은 70% 폭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은 3개월 만에 금투세 취소했습니다. 대만은 사실 선진국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일본 따라하다가 가랭이 찢어진 거죠. 그다음에 일본은 금투세를 갑자기 도입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도입했더니 전면 도입했더니 그 다음에 깨졌어요. 버블이. 이렇게 됐죠. 근데 뭐 금투세 때문에 깨졌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금투세가 도입이 될 텐데 그 시점이 결국은 코스피 붕괴의 신호탄일 것이다. 왜냐 이 금투세 이거 사실 도입하면 하락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에도 돈 버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금투세 도입될 때 절호의 공매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금투세는 무조건 도입되고 그때 인버스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요 무서운 얘기. 또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사실 좋지 않은 세금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용해야죠. 저 어려울 때는 펀더멘탈만 얘기합니다.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코스피 2700일 때 PBR 1도 안 되고 삼성전자 실적도 이게 뭐 주가 안 좋아진다고 실적이 어디 가나요?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 실적도 어디 뭐 가질 않아요. 그리고 환율 더 올라가면 현대차는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KB금융 뭐 은행 이자 받는 거 따박따박 잘 받고 있잖아요. 잘 받고 있으니까 실적 뭐 계속 좋아질 거고.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당장 지금 워낙 지금 사실 그 지수라는 게 그 파생시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스닥이랑 연관돼 있고. 아무튼 이번에 또 하긴 했죠. 삼성전자가 뜨면 코스피 조정받습니다. 다음번에 삼성전자 뜰 때 조심하십시오.
예, 코스피 시황 판단은 파악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로 보고 나스닥이 역시 경고를 많이 주긴 했어요. 역시 나스닥이 중요하고 금리 환율 유가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수급 수급은 외국인은 아직 계속 조금 팔고 있는데 조금 팔았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든지 아니면 단기 대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지금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약간 정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하다가 지금 전환선이 기준선 깼고요. 지금은 주가가 구름대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지난번에도 구름대 하단까지 거의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렇죠.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까 생각은 들어요.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가격 조정 그렇죠. 나스닥이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일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금 가격 조정을 안 받더라도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RSI도 과매도권에 들어가서 일단 조정이거든요. 뭐 아무튼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코스닥은 구름대 밖으로 이탈했네요. 이탈했고 지금 과매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쯤 되면 반등을 한다면 코스닥이 먼저 할 수 있겠는데 봐야죠. 코스닥이 먼저 반등할 수 있는데 봐야죠. 지금 구름대 하단 이탈이라 잘못하면 저점 이탈하면 큰일이거든요. 근데 아직 멀으니까 코스닥이 반등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그렇죠. 조정이 결국 크게 나왔어요. 지금 RSI도 떨어지고 있고 계속 조정이었거든요. 이게 서로 붙으면서 그래서 못 버티고 이제 구름대까지 옆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주봉의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과 빨간색 기준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는 과정에 지금 사실 조정이 길었어요. 7, 8, 9, 10, 3달. 3달 이상 갔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한 달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달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눈앞이 캄캄해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조정이 조금 더 완만하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완만하게 나오길 기다려야죠. 지금 뭐 채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고채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지금 구름대 하단에 있긴 한데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결국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권 가격이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구름대 하단에 있어요. 근데 뭐 이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진짜 치솟고 있는데 과하긴 한 것 같아요. 환율이 왜냐하면 환율의 노는 수준이 지금 우리 코스피 수준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환율이 심하게 올라가고 있다. 주봉상도 심하게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도 심하게 올라가고 있고 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말 사실 의아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코스피 떨어지는 게 비하면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 물가에도 안 좋습니다. 경제 생활에 한국인들 물가 상승에도 안 좋은데 아무튼 좋지 않은 신호다 생각은 듭니다. 유가는 멈춰 있잖아요. 유가는 멈춰 있고 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진 않거든요. RSI도 데드크로스 났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뭐 그렇게 11월 달부터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뭐 기관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결국은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도일 텐데 이게 끝나고 나면 아무튼 점입 가격으로 저번에도 보면 외국인이 엄청 한번 많이 팔아서 바닥을 만드는데 그게 아직 한 번 남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빨을 꽉 깨물어야 되나요?
지금 캔들 차트 보면 이게 지금 그렇죠. 3월달 몸통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고 주봉상도 지금 그렇죠. 제가 그어놓은 추세 라인인데 추세 라인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세력들 마음이니까 반등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4주 조정이고 지금 4주째 조정이거든요. 이번 주까지 조정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반등할 거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봉상 그렇죠. 오늘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는데 지난번처럼 매도 크라이막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 정도 더 이런 센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외국인의 마지막 선물 포지션을 잡기 위한 매도겠죠. 파동 한번 볼게요. 파동을 보면 월봉도 드디어 결국 데드크로스가 나버렸네요. 단기가. 주봉은 많이 하락해 있고 근데 아직 보면 이 꼭지 신호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스토캐스틱 자체가 그렇죠. 과열권에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락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반등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낮아진 그렇죠. 스토캐스틱 봉우리는 안 나왔으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일봉상도 지금 상당히 그 스토캐스틱이 저점에서 많이 머물렀거든요. 지금 반등할 때는 됐어요. 반등할 때는 됐고, 음, 결국은 이제 또 반등은 외국인이 시키는 거니까 반등할 때를 기다려야죠.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보니까 지금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비금층 구름대 정별되어 있고 후행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지만 하늘색이죠. 하늘색 후행스팬이 주가의 그림자거든요. 보면은 지금 저점 낮아졌고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 지금 그래서 지금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선까지는 원래 이 일목균형표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조정은 아니고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캔들 차트 월봉인데 월봉 보면 5월선 살아있고 아무튼 캔들이 음봉 나오고 있는데 저 3월 달에 캔들이 커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조정은 항상 있다. 그렇죠. 캔들 차트 주봉인데 주봉에서 보면 지금 그렇죠. 5주선을 지금 깼어요. 5주선을 깼는데 아마 이게 조금 심하게 조정을 제자리로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10주선까지는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0주선. 근데 10주선이 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예, 캔들 일봉인데 저 지금 21선까지 깼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로 21선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 했는데 역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고 어제 제시하기로는 뭐 이 정도 79,000원. 그렇죠. 이게 사실 보면 한 절반 정도인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61.8%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77,000원까지 조정은. 조정은 어쩔 수 없다. 오늘 거래가 좀 실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계속 조정 시그널이 나온다고 했고, 그다음에 LRS 떨어지고 있고, 네, RSI도 이제 떨어지고, MACD 오실레이터도 자랐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장기가 결국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사실 거의 가격 조정은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이미 단기 대응은 끝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파는 줄 알았는데 팔지를 않았네요. 다행이네. 그래서 외국인이 판 줄 알았는데 안 팔았네요.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파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산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건데 79,000원 여기까지인데 사실
여기서 멈추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61.8%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왕 이제 이미 사실 5일선, 11선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21선에서 대응하는 건 너무 늦거든요. 이제부터는 사실 상승 논리를 가지고 버티는 구간입니다. 음, 그러면 SK 하이닉스부터는 그냥 간단히 볼게요. SK 하이닉스 일목균형표인데 지금 결국 SK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왔어요. 11선 깬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단기 대응이 SK 하이닉스도 들어갔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전환선 깨졌어요. 전환선, 기준선, 빗금층 구름대에 정별되어 있지만 후행 스팬 하늘색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 조정 나왔거든요. 조정이 그렇죠. 이게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있으신 분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운봉 나왔는데 내일도 기회가 있거든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는 게 좋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버텼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들은 조정이 이미 많이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와가지고 61.8%까지 조정 나와서 지금 그렇죠. 반등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돌파를 새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손절가 정해놓고 매수하고 무섭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버텼어요. 오늘 버텼고 그냥 어제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뭐. 매수 타점 돌파했고 기아는 매수 타점이 또 하나 있긴 해요. 여기 가까이.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손절가를 이제 5%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그렇죠. 바닥을 사실 잡았나 했더니 바닥을 못 잡고 금융주 오늘 또 KB금융 그렇죠. 구름대까지 조정받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삼성화재는 저 일단은 기술적 지지 라인을 종가상 넘어갔네요. 그래서 혹시 뭐 손절이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켰다가 또 재면서 하면 되니까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거의 뭐 그러네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보면 거의 손절을 시켜요. 손절을 시키는데 이게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6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하락했기 때문에 다 하지 않았나 싶고요.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삼성물산은 그렇죠. 자리를 지켰네요. 한국전력도 뭐 어제 반등했는데 바로 반등 이어가지를 못하고 전환선에서 그냥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대응하실 분은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버티는 거죠. 네. 사실 진짜 이제 도망가야 될 때는 여기 사실은 1파 고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죠. 조선주들도 사실 실적이 올라오는 거라서 상승세인데 결국은 못 버티고 지금 구름대를 이탈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예, 대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올라오더라도. GS건설은 이미 이탈돼 있고 크래프톤은 오늘 유일하게 올랐네요. 거의. 제가 분석하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네요. 전환선에서 올라섰습니다. 올랐어요. 오르는 종목도 있네요.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은 이제 하락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좀 지지라인 이탈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들고 있으면 손절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몸집을 줄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걸 보면 그렇죠. 횡보하다가 거기 뚫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카카오는 완전 하락세고 네이버도 그렇죠. 안타깝지만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 18만 2천원 이탈해서 갭으로 이탈해 버려가지고 많이 하락은 안 했지만 1.81%네요. 근데 좀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이버도 몸집을 줄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SDI는 이제 몸통은 작아지고 있네요. 몸통은 작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손절한 상태로 있는, 몸집 줄인 상태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손절할지는 더 줄일지는 여기 36만 1,000원 보고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렇죠. LG에너지 솔루션 계속 하락인데 여기 이탈하면 또 몸집을 또 줄여야 됩니다. 36만 1,000원. 예전에 한번 정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탈해서. 종목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